네, 목요일 오전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8회 아직도 붕대 안 풀렸나요? 한 달 정도 지나야 풀릴 것 같습니다. 한 달요? 예, 꽤 오래 가네요. 예, 심이 박혀 있죠. 자, 예. 오늘 이슈 두 가지를 나왔는데 첫 번째 역시 요즘 관심이 많은 반도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반도체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반도체 보조금이었는데 그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계가 기대하던 보조금 액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조금 제로지만 불씨는 살려놓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 안에서도 찬반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로인 이 보조금이 신설될 수 있다는 기대가 오늘 투심을 자극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CEO급들이 산업부 장관 직접 만나서 우리나라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자료에 처음으로 투자 인센티브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투자 인센티브라는 건 결국 보조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돈이죠. 예,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게 다만 이번에 나온 내용에 검토라는 꼬리표가 같이 붙어 있는 것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취재를 조금 해보면은 정부 안에서도 이제 지난해부터 특히 이제 산업부 쪽에서 혹은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씩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들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기재부 쪽에서 지금 반대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들이 기재부는 알려지고 뭐 있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뭐 특히 얘기하기에는 사실 반도체 글로벌 경쟁 너무 심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제 나왔던 반도체 지원 방안 어떤 게 있었죠? 어제 산업 지원 내용은 크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 산업단지 이 지원, 인프라 지원에 초점이 좀 맞춰졌습니다. 이 용인 특화 단지에 뭐 작게는 주차장 설치 기준도 좀 완화해주고 뭐 공업 용수 잘 해주겠다 뭐 이런 손톱 밑 가시 수준의 내용부터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 몇 년째 나오는 얘기입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속도는 좀 내겠다라는 것들도 보입니다.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인프라 조성 속도 높이기로 했고 또 하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기술 투자 같은 거 HBM이라든가 CXL 그리고 1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시설 투자할 때 세액 공제를 원래 올해까지만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연장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이번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추가하는 내용들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육성 또 간접 지원 쪽에 정책이 맞춰졌다라는 걸 보면은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지원 규모가 좀 조촐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는 지금 반도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뭐 이런 데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특히 미국, 일본에서 지원책들을 쏟아냈죠. 최근 들어서 그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미국 얘기를 가장 많이 아실 겁니다. 인텔이 뭐 8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0조 원 넘어가는 돈인데 이런 것들을 받은 인텔부터 삼성전자도 아마 이번 주에 보조금 아마 액수가 공개될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더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야 될 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조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투자가 되고 뭐 대출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액수가 이 한 기업들한테 지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일본 안에 대만의 TSMC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유치할 때 건설비의 50%를 정부가 되겠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겠다 했는데 규모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야, 일본은 대만 기업이 일본에 공장 짓는다고 10조 원 넘게 직접비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미국은 뭐 527억 달러 이미 발표를 1차로 했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뭐 수십조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이미 뭐 확정을 했습니다. 인도는 더 셉니다. 인도는 건설비의 70%까지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습니다. 네, 소리 없는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 밖에 반도체 투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 주목할 만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내용들 정리해보면 이 장후 내용들 기준으로 봤을 때 개별 기업에 조금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장 가까운 게 이 삼성전자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앞으로 미래 성장성으로 주목받는 이 HBM에 대한 추가 로드맵이 나왔고 이게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높아졌다는 점이 오늘
투자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습니다. 원래는요, 이 올해 HBM 출하량을 전년 대비 2.5배로 삼성전자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mem콘이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여기 삼성전자에서 2.9배 정도로 기존보다 좀 높여 잡은 겁니다. 이거가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겠고,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HBM3라고 해가지고 현 세대보다 한 세대 뒤에 것이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HBM4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그게 코드명도 6세대죠. 네. 코드명도 이제 스노우볼트라고 공개를 하고 이게 성능이 기존 전망보다 좋을 수 있다라는 힌트도 삼성전자가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양 잘 아시죠? 금양하면 뭐 배터리 아저씨 이렇게 이제 네. 뭐 아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주가가 급락하기로 했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내긴 냈는데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 낼 때는 적정이라고 먼저 떴습니다. 이게 언제 떴느냐? 이 장 마감하고 5시 한 40분 정도 조금 넘게 그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적정 얘기 보고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들 보였는데 감사보고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이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역시 담겨 있었습니다. 예. 자칫 망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한 거인데 이 불확실성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이 회사가 망한다 만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3일회계 법인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금양이 지난해에 60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현재 보면은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과 비교해서 2,880억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빚이 너무 많다. 들어오는 돈보다 앞으로 나갈 돈이 계속해서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자 부담이 큰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3일회계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 아니면은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 처분이나 이것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만약 여기에 차질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전속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 보면은 금양이 지금 회장이 류광주 회장이신데 이분의 보유 지분 41% 갖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25%가 전체 보유 지분 41% 가운데 절반이 좀 넘어가는 25%가 주식담보대출로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주가 더 떨어지면은 예, 자칫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좋게 해석하면 이 회사가 이제 발포제 회사에서 사업 영역을 2차형 전지로 바꿔가는 영역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하던 발포제 사업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거든요. 원자재는 상승하고 있고 재고는 이제 부담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회사가 변신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진통인지 아니면은 시장의 기대가 그동안에 너무 과도했음을 보여주는 진통의 영역에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크게 출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얘기했듯이 신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서 일단 기대감을 좀 자극하긴 했죠. 기대를 자극한 측면이 최근에 있었던 인터 배터리에서 금양이 못할 줄 알았는데 4695라는 최신 배터리 개발을 했다. 맞아요. 예, 그 컨퍼런스 있었죠. 예. 코엑스인가요? 뭐 예. 맞습니다. 그 인터 배터리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올해도 들어갈 돈이 나갈 돈보다는 그러니까 나갈 돈이 들어올 돈보다는 좀 더 많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2차 전지 인력이 현재 이 회사가 120명인데요. 1,00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었거든요. 이차전지를 크게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매출은 언제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재밌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만약에 금양의 사업 보고서대로라면 올해부터는 광산 사업에서 돈이 꽤 들어옵니다. 광산요? 예, 몽골의 이 광산을 지금 인수를 했는데 지난해부터 7,200만 달러를 들였었는데 우리 돈 100억 원 정도 들인 것이죠. 그런데 1,000억 원 정도 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현금 예상 흐름표를 보면은 올해부터 당장 투자금 전량 회수가 예상되고 이 지금 표에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광산에서만 매출이 4천억 넘게 잡히고 영업이익만 1,6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대로 되어야 이 회사가 이 위기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동안의 투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잘 달성될 수 있느냐 지금 리튬 판가나 텅스텐 봤을 때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회사가 1월까지는
나스닥에 OTC라고 해서 장외거래시장 상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공시해서 1월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된다고 해서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투심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금양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파이팅 해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